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혼란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는 것까지는 잘 왔고, 또 원내대표를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동안은 그래도 잘 막아 나갔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대표가 물러나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재명이 지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디로 더 피해야 되는가, 물러설 곳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 뽑힌 사람이 반명, 비명이라고 그러죠. 박광훈이 당선이 됐고, 지금 당의 존립이 사실상 위태로운 정도로까지 가고 있는 게 이 돈봉투 게이트입니다. 돈봉투 게이트가 규모가 얼마나 하고 몇 사람이나 깜빵을 보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당에서 조홍천이라든가 이상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그냥 비판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그 비판 체제가 목소리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점도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재명 체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쐈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그냥 꽁알꽁알거리는 한짝 구석에서 하는 말소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구심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심점이라 그런 게 박광온 원내대표예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재명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래도 죽이 잘 맞았는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재명과 손발이 죽이 짝짝 맞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박광원이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투톱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체할, 이재명을 대항하는 그런 내려앉히는 그런 정확한 구심점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많은 변화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게 이 박광원이 원내대표로 된 것이고, 또 다음 달이면은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친한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그래 되면은 이낙연 대표의 움직일 공간이 확실히 넓어지면서 이재명에 대체할 비대위, 지금 당장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대위가 되겠지요. 비대위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정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동안 비대위 체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박홍근 이재명 체제에서는 그 얘기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재명의 퇴진 얘기도 지금 말발이 서고 있고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데 따라서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재명을 끌고 이리저리 흔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 볼모로 끌려가던 그런 행태가 아니다. 공천권에 해가지고 끌려가던 그런 행태가 아니고, 지금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활로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광원을 중심으로 활로가 지금, 다른 활로가 지금 생기는 게 아닌가. 이 돈봉투 게이트만 해도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박홍근 체제에서는 손 놓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지만은 박광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해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이 해법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다 망한다 하는 그런 공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것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상되어 있는 내일 10시인가 내일 오전이 될 거예요. 그런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있는데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고, 지금 또 민주당을 탈당했는 송영길이 오늘 오전에 검찰청에 가가지고 날 조사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송영길이 사법시험 됐는 변호사,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게 쇼지. 쇼했다가 다른 사람도 다 아는 쇼했다 망설만 당한 거죠. 송영길이 자신을 구속시켜 달라 이랬는데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조사도 안 했는데. 아주 죄를 지금 엮지도 못했는데, 송영길이 구속되고 싶다 해서 검찰이 구속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조사받겠다 얘기해가지고 조사받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검찰이 뭐 자기네들이 있는데 예예 하면서 급실급실 하면서 그래 할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구속시킬라 그래도 아직은 구속시킬 수 없어. 조사하려 그래도 아직 순서가 있어. 좀 더 기다려. 이 모든 것이 법의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박강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난 다음에 이번에 이름을 하나 또 거창하게 하나 짓더라고. 최신의원총회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일 의원총회가 열린답니다. 의원총회가 열린데, 가장 핵심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이 돈봉투 게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거부터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이 현역 의원이 지금 이거 사람들은 이름을 확실히 못 박아가지고 지금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내일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그리고 돈봉투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지금 진상조사를 못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진상조사 이재명의 생각이고 박강원의 생각은 진상조사를 못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윤관석이나 이성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도 문제지만은, 지금 송영길은 지금 탈당을 시켰는데 윤관석 이성만도 탈당을 시킨다. 자진 탈당을 유도해서 자진의 탈당을 시킨다. 그럼 이 두 사람 뿐이면은 이걸로 끝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자질 탈당을 해야 될 사람이 아직도 몇 명이 될란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씨알이 맥히고 그러면은 169명이 다 탈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떨 거예요? 과연 윤관석과 이상민이 자진 탈당할 것인지, 자질 탈당을 한다 해서 또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진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민주당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카드인데, 그래 되면은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이 온다 그러면은 가결을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가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가결을 시키면은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안 되겠습니까? 뭐 또 어떻게 불구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이 두 사람을 탈당시키면은 이 두 사람을 탈당시키고 송영길을 탈당시켰는데, 자기의 비리, 대장동 비리나 성남FC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 송금에 관한 거,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은 본인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어마무시한 지금 혐의 사실을 두고도 이재명은 여전히 당 대표직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지하고 있고, 체포 동의안이 와도 지금 한 번은 부결을 시켰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재명을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다른 의원들만 탈당시켜 되겠어요? 앞으로 윤관석, 이성만 이외에도 10명이 될런지 20명이 될런지, 이 현역 의원들이 검찰에 이게 혐의를 받게 되면은 그때 따라서 20명 30명 전부 탈당시킬래? 그 탈당시키면서 이재명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탈당 안 해?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는 거예요. 이재명 방식으로 지 혼자만 지금 자꾸 뼈다리 치니까 이런 거지. 이게 이재명도 사나이라 그러면은 자기도 탈당하고 떳떳하게
법률로서 해결해야지. 오늘 박강원이 오늘 대책회의에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지시다들만 갖고는 내년 선거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잘못하고 잘못하는 그런 반사 이익을 가지고는 선거에 이길 수 없다. 에? 지금 민주당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것은 팬덤 정치, 네거티브,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는 정치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오늘 선언했는 거 아닙니까? 이 선언하는 그 주요한 핵심 속에 들어있는 게 개딸 아닙니까? 개딸. 개혁의 딸들. 개혁의 딸들은 지금 당원 게시판에서 박강원이 지금 원내대표를 비명으로 막 꾸려놓은 걸 이걸 지금 성토를 하는 거예요. 박강원은 수박 덩거리다. 박강원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강원이 응답한 것입니다. 개딸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고 반사 이익으로 이길 수 없다. 이래서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개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팬덤 정치, 네거티브 정치와는 거리를 확실히 두겠다.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반대만 하고 비방만 하는, 그것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민생을 또 챙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박강원이 지금 전에 박원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명과는 전혀 지금 다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어제 원내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이에 여야 원내 대표들은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박가원 원내대표가 오늘 이 대통령에서 나온 이 얘기들에 대해서 이 사람 양반이에요. 선우를 알고 그래도 수순을 아는 거예요. 당대표와 이재명 당대표와 상의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당대표가 먼저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의 회담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범죄 의혹 투성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이재명도 뭐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도 영수회담하고 싶어도 이재명 당대표 자신이 지금 영수회담의 자격이 됩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봐야지. 온갖 갖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부적절한 거예요. 그렇지만 강원은 아주 온건한 성격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이재명에게 공을 넘기고 또 당대표를 예우했는 겁니다. 당대표하고 먼저 상의를 해라. 당대표가 먼저라는 게 관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례 이야기가 할 때는 지금 아니지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했던 얘기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같은 저런 당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없는 얘기예요. 헌정사에 없는 얘기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개딸들인 데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례 타령으로 해서는 안 되고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이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쓸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박강원은 전세 사기 피해라든가 이런 민생 부분을 여당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하고 많은 것을 협의하겠다. 협의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의 명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재명은 박공원이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되고
비켜서 주는 게 온당하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한번 만나가지고 뭐 나 좀 봐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꿈 깨는 게 좋고 그거는 목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을 아무리 그렇게 이제는 전에 박원곤 대표처럼 그렇게 감싸지는 않을 거예요. 이재명이 어차피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그만해. 이재명 당대표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쳐다보고서도 또 안 되니까 국민 눈치도 봐야 되니까 안 되니까 원내 대표라도 만나라. 그래 되면은 이제 이재명도 자기는 안 되니까 박강원 원내 대표님 윤석열 대표님하고 만나서 이 국정 민생을 잘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나를 패싱하더라도 그렇게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간에 했는 거를 조금은 뭐 만회를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 안 그렇고 지금 목리를 부리지킨다 그러면은 지금 여론에 문매를 받고 포화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너무나 지금 참 딱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딱한 입장은 내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열릴지가 더 딱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오늘 이원욱 의원도 어떤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까지 갈 수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남기는 거예요. 12월까지 뭐 길게 봐서 12월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사단이 안 나겠나. 그 전에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거는 이재명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재명이 방탄고 아니었는데 이재명 스스로가 결정하겠나. 그렇다 그러면 어느 까지 끌고 갈 건가. 저러다면 민주당이 도동강이 날 수가 산산조각이 날 수가 생기겠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얼굴로는 총선을 이기기가 힘든다는 게 민주당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내내 총선을 대선 체제대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이 형태로 맞붙는다 그러면은 지는 거는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대결 구도로는 내년 총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각종 비리는 점점 더 불거지고 구체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이 체제로 이길 수 있느냐. 이재명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대표가 아니다. 이원욱 얘기도 이재명이 지금 스스로 결정할 때를 우선은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대위로 가야 된다. 비대위 체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현역 의원들의 생각이 박강원을 50% 넘기는 당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주당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이 분위기를 이재명은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더 피할 곳이 없다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참 불쌍한 이재명이 된 거예요. 어차피 지은 죄값은 치러야 되고 억울하면은 법정에서 밝혀서 이겨야 되는 거지. 자, 내일 의원총회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335 모여가지고 내일 의총을 궁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윤관석 의원하고 이승만 의원의 자진 탈당 목소리가 우선은 자진 탈당으로 유도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송영길처럼 지금 뭐 자진 탈당을 이제 한두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홍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큰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최소한 공당이라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국고를 어마어마하게 지원받는 공당이 자신들 안에서 이 부끄럽게 불켜진 이 사건 사고들을 돈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자체 조사를 안 한다 그러는데 안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사법 비리에 대해서 방탄이나 칠 생각하고. 참 이재명은 정말로 얼굴은 잘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행실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 공당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낼 윤 의원하고 의원을 잡긴 잡지만은 그걸로서는 윤관석, 이성만의 자진 탈당으로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진 탈당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거의 불구속보다는 구속적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반발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또 반발하면서 또 뭘 부르제킬런지 모르지. 그러다면 문제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은 통과시키고 이재명은 또 넘어온다 그러면 또 통과 안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앞으로 10명 20명 계속해서 혐의가 드러나면은 모두 다 탈당시킬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일 이 얘기들이 이재명과 박강원이 있는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표, 당 대표하고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노골적으로 터지는데 얼마만큼 터질지 진짜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내일 민주당에 큰 분기점이 될 그런 공산이 큽니다. 특히 이재명의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한계에 왔다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송영길이와 이재명이 지난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국회의원 자리 주고 당대표 당선시키고 했던 이 커넥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의 또 불만이 있을 거예요. 이 불만들을 내일 다 터뜨릴 거예요. 그리고 MBC 출신 그 신경민 전 의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신경민 의원도 친 이낙연계 의원 아닙니까? 박강원도 이낙연계 의원이고 신경민 의원이 어저께 광주에 가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심포지움을 했대요. 연대와 공생 이낙연계 모임이 지금 시작되고 지금까지 신경민 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던 부분들을 지금 광주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질 유튜브 팬덤, 저질 정치인, 저질 정치인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지금 손꼽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을 만지고 있다는 거야. 개딸 이야기고 김어준 이야기고 저질 정치라고 하면은 이재명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진 않았을 뿐이지 이재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신경민과 박강원은 이낙연계로서 아주 친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언론사의 기자 출신들입니다. 신경민도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니까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재명 당 대표보다는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예요. 박강원이라는 이 새 원내대표가 무게중심을 잡고 대안을 자꾸 내고 간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내년 선거에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히 돈봉투 게이트에서 불거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는 민주당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총선에서 도저히 뭐 조금이라도 어느 한 조금이라도 바늘구멍 같은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재명이 왜 말을 줄이겠어요?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줄이는 거지. 대책이 없으니까 말을 줄이는 거지. 박강원 원내대표를 뽑은 민주당의 절대적인 의원들을 그 숫자 지지했는 의원들 숫자 선거표 줬는 그 행사의 결과가 말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일 돈봉투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재명 체제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 지점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다음 달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가장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친문계 문재인인계 사람들입니다. 이 문재인계 사람들이 이낙연계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끄고 그렇게 그렇지 이래 한다 그러면은 이낙연계의 움직임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설 자리는 자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박강원과 신경민, 이낙연계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재명의 대안이 없어요. 이재명이 아주 어려운 어두운 하루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여기서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발버둥질 치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도 본인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범한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민주당의 큰 분기점이 되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